자, 제가 앞서 시장을 좋게 움직일 만한 큰 재료가 부족하다라고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반쯤 전에 발산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임스 그리어 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스위스 방문 기간 동안 중국 관계자들이랑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대를 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기대를 뒤엎는 이런 발언들이 좀 혼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워싱턴 쪽과 베이징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좀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징주부터 오늘은 살펴보고 M7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도에서 앞서 같이 살펴보고 오셨듯이 정규장에서 팔란티어가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내놨는데 실적 자체는 예상치 부합하는 수치를 내놨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1분기 매출이 8억 8,400만 달러 그리고 EPS가 13센트 성주 수준을 보였는데 일단 전문가 예상했던 게 한 8억 6,300만 달러고 EPS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소폭 이제 상회했고 이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부합하는 어느 정도 이런 수치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타 이제 기술주가 부진한 동안 팔란티어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또 많이 또 올해도 이어갔었죠. 그 상승세를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 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 주가 흐름을 봤을 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조정을 했나 봤는데 기존의 8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90달러로 아주 소폭 상향 조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까? 현 주가가 지금 108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 지금 제가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도이치방크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보다도 이 목표 주가들이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높은 수준의 이 이런 가치, 밸류에이션을 좀 설명하는 게 시장은 더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으로는 리비안 살펴볼게요. 자,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적 뭐 괜찮았어요. 영업 손실 관련도 이 실적 관련해서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도 좋게 나왔고 이 주당 순손실도 조금 낮춰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가이던스 그러니까 관세 불확실성에 앞으로 이제 차량 한 대당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간 인도량 자체도 기존보다 좀 하향한 수준으로 발표가 지금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본 지출이 좀 늘 수도 있다. 기존에는 16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7억에서 19억 달러 수준으로 늘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런 전망, 그러니까 주가를 짓누르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리비안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요 슈마컴과 함께 AMD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볼게요. 예상치보다 EPS 부진했고 그리고 매출 역시나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 시간의 거래에서 녹아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98%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반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는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EPS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한 4% 가깝게 올랐었는데 이 중국 관련 이슈 이제 콩쿨 내용에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하게 하는 그런 소식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 수출 통제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약 7억 달러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AMD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반응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얘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쉬는 사이에 나왔던 얘기는 짧게 보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유럽 쪽에서 주요국에서 판매 부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월 판매인데요. 독일에서는 880대 정도가 팔렸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51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이게 작년 4월 판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독일은 거의 반절 수준으로 줄었고 영국은 반절 이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전체 전기차 판매는 늘었고 또 경쟁사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세가 아주 폭발적으로 유지됐다라는 데서 더 비교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페이스X 관련 내용입니다. 그 텍사스에 그 자체 도시 스타베이스를 추진한다는 얘기 뭐냐면 지역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명 바꾸는 주민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스타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지역명을 변경한다라는 건데 지역이 아주 작아요. 한 4km 정도의 이러한 면적을 보여주는 곳인데 여기 대다수가 그 주민투표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대다수가 스페이스X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오면서 이거 이제 판사가 허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타베이스 도시가 설립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하는 대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는 건 아닌데 일단 도시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 소식 하나 좀 더 보면 지금 발사 허가 확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스페이스X 쪽에서 이 항공청, 연방 항공청에 스타쉽 발사 횟수들을 늘려달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 최대 발사 횟수가 5회였는데 25회까지 늘어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이것과 같이 살펴보실 만한 동향이 그 스페이스X 참여 비중이 좀 적었던 달 탐사계 아르테미스 관련해서는 예산이 축소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근데 이 크게 연관성을 지니는 스페이스X와 크게 연관성을 지니는 화성 유인 탐사 프로젝트 요거 관련해서는 새로 배정된 약 10억 달러 수준이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는 소식도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슬라 쪽에서 요 섹션에서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요 갈등 대립 소식도 하나 이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픈 AI가요. 저희 좀 쉬고 있는 동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픈 멸하고 또 써있네. 네, 오픈 AI가요. 영리 법인 전환 이거 추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전환 계획을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 PBC 요거로 개편을 한다라는 건데 이 공익법인이 개편을 해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공익법인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영리 조직 그 아주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서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추구하려던 그런 기존 계획을 바꾼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한 발 물러섰잖아요. 오픈 AI가. 그런데 머스크 쪽에서는
그동안 진행하던 이 오픈 AI 소송 관련해서 멈추지 않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머스크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샘 올트먼 포함해서 여러 투자자들, 오픈 AI 관련 투자자들 그 개인 이익에 오픈 AI의 그런 이익이 귀속되는 것, 이것이 우려된다. 크게 더 귀속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하겠다, 물어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영리법인 이 전환 불발이 의미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면,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리법인 전환됐을 때와 비교해서는 좀 제약이 결리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영상 시작됐으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나온 소식이 엔비디아가 이런 중국 고객사들한테 그 엔비디아 AI 칩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기업에 판매될 수 있도록 칩 설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정부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안 돼, 계속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나왔는데요. 그 엔비디아 이렇게 생산한, 엔비디아 같은 데가 이제 생산한 이 미국산 반도체, 그러니까 수출 금지한 국가로 절대 못 흘러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치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으로 탑재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뭐 위치 추적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금지한 반도체가 수출이 되면 작동할 수 없도록 이런 부팅을 막는 그러한 기술도 도입하는 내용, 이것을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위치 추적 관련해서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위치 추적 기술, AI 칩 위치 추적 기술이 아직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가 보안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사용되는 AI 칩 위치를 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는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엔비디아 이 젠순왕 CEO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 배제되는 건 아주 큰 손실이다, 엄청난 손해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 AI 시장이 향후 한 2, 3년 내 약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심기를 조금 다독일 내용을 말한 것이, 중국의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면 그건 뭐 미국 매출이나 세금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알파벳 소식 말씀드릴게요. 예, 최근에는 계속 그 소송 관련해서, 반독점 관련 소송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구글 광고 기술, 요 광제 매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 소장에서요, 구글이 이제 에드엑스 사업을 즉각 매각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요. 이 에드엑스 관련해서는 광고주랑 그리고 이 광고 판매하려는 퍼블리셔를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고 광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 거래 서비스인데, 요거 관련해서 일단 즉시 매각하도록 해달라, 이런 것을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드엑스뿐만 아니라 구글 애드맨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요거 사업도 좀 단계적으로 구글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명령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오늘 M7 소식으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